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 음력으로 8월 20이틀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8분 소개 편집물 병원 속의 동화세기, 15시 32분 단상 우리의 것, 15시 56분 종합 편집 국토관리 사업에 큰 힘을 넣어, 16시 11분 소개 편집물 오미자가 무르익는 것에서, 16시 21분 2021년 세계 국가 남자 배구 연맹전 중에서 러시아 팀과 이란 팀 간의 경기를 로카시랑으로 보내드립니다.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감자가 살았단 말이야? 아니 그럼 이 토마토는?
토마토 말이야. 토마토도 방금 처음 들었어. 아니 17시 22분 아동 방송 시간. 이 시간은 아동 영화 풍년 열매 이야기 첫 번째 분으로 열매들이 온 날을 보시겠습니다. 열매들을 재우는 온도와 습도 때문이었대. 18시 3분 소개 편집물 새싹을 키워가는 소녀 교원. 18시 28분 소개 편집물 평양 속도. 18시 53분 특집 세계적인 제자문화 기술 네 번째 분입니다. 19시 5분 특집 기관차가 되다. 2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애로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휴지로 벽지와 장판지를 만드는 것처럼 내군 살림을 내 힘으로 꾸려서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려는 그 자각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의원이 다르다는 말이야. 20시 놀리지 39분부터 마세요. 조선예술영화를 역시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나에 비하면 우리 대의원 연하 상격급이야. 또 제기하오. 22시 4분 오늘의 보도 중 뉴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엄유 아동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들어서면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벽돌마다에 우리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라기보다 하나의 이 동화 세계를 방불케 합니다. 아마 병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또 새하얀 위생복만 봐도 겁이 나고 울음부터 앞서는 것이 어린이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의 얼굴마다의 웃음꽃이 한뿍 피어 있습니다.
소어린이를 좀 보십시오. 그림을 마저 보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벽돌에 그려진 모든 그림을 다 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옥류 아동병원에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맞는 그림들이 무려 1722여 점이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다면 어떻게 돼서 옥류 아동병원에 류달리 많은童話 그림들이 그려지게 됐겠습니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5일 완공단기를 앞둔 우리 아동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1층과 2층에 이어 3층 수술장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문득 복도 벽면에 있는 구림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동행한 일꾼들은 그 용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은 자그마한 동화 그림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아동병원이 복도 벽면과 입원실들에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맞는 동화 그림들로 꽉 채울 때 대해서 뜨겁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옥류 아동병원의 벽돌에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놓기 위한 사업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동화 그림 창작에는 평양미술대학이 동원되게 됐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평양미술대학이 위주가 돼서 아동병원에 대한 그림 장식을 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때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대학 교원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미술 창작에 동원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오랜 화가들보다 생신하고 기발한 착상이 나올 수 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옥류 아동병원 장식 그림 창작과 관련하여 밤새껏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새벽에 대학 정문에 나가보니 수많은 버스들과 승용차, 오토바이들이 대학 정문 앞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학은 가을이면 교직원 학생들이 명승지를 비롯한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현지 실습을 진행하곤 합니다. 바로 그 지방들에 나가 있던 우리 교원 학생들이 다음날 아침에 대학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옥류 아동병원이 장식 그림 창작과 관련하여 몸소 치신 사랑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즉시 장식 그림 창작이 시작됐습니다. 온 대학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한 주일도 되나만 하는 그 짧은 기간에 한두 작품도 아니고 1700여 점이나 되는 작품을 창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술대학이 생겨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진짜 걱정이 앞섰고 조바심, 우려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린 데서는 재료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료를 파악해야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림을 원만히 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류 아동병원에서 벽장식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크릴 재료를 썼습니다. 아크릴 재료에 대해서는 크게 파악이 없는 데다가 재료에 대한 파악을 언제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재료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었으며 그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때 당장 시작하자고 보니까 자료와 형성안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옥류 아동병원 벽장식과 같은 미술 형식을 그 누구도 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듭하던 중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들려주신 동화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하고 어린이들이 교육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교양 주제와 지능개발 주제, 과학환상 주제를 묶어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창작 사업에 힘을 주신 분은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시였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깊은 밤을 지새우시며 몸소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선정하시어 평양미술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경리하는 총비서동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신데렐라, 백설공주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또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보고 좋아하는 세계 명작 동화 그림들이었습니다. 자료를 받아 안고서야 우리들이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 한 데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보고 또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안겨주시려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형성안을 다시 완성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평양미술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에게 창작의 나래를 달아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육체적 부담은 더욱 컸지만 이들의 창작적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 점 하나, 선 하나도 손색 없이 그려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기쁨을 드리자는 것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재능의 키가 하루가 몰라보게 커갔습니다. 새로운 착상들이 륜이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농바울의 그림은 제가 창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창작할 당시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그림을 창작할 때에 대한 가업을 받고 저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그 심리에 맞게 새롭고 독특하게 형상할 수 없겠는가 하고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이 아동병원의 장식 그림들이 모두 이렇게 색칠만 하는 형식으로 된다면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 그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고 반복적이거나 고정불변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무엇인가 새롭게 창작해보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착상한 것이 입체감이 나는 3차원적인 형상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아동병원의 장식 그림을 창작할 때 대한 명예로운 가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그 기발한 착상력으로 하여 그 무엇인가 새롭고 독특한 형상이 나올 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선생님들의 지도 속에 장작과 그 도끼는 반부각으로 이렇게 더드라져나게 형상하고 장롱과 이불 역시 투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이렇게 입체감을 더 살렸더니 작품이 이렇게 생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그 대통 역시 나무로 실묵을 같이 똑같이 깎고 대통 주머니도 천으로 이렇게 생동하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후에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는 과정에 그 대통 주머니와 그 대통이 너무나도 생동해서 아이들이 자꾸 만져서 3번씩이나 거쳐 달아나왔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착상 중에는 련제물 형식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명작 동화의 하나인 백설공주에 나오는 7명의 난쟁이들 역시 련제물로 형상했습니다. 이렇게 련제물로 형상해 놓으니 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머릿속에서 상상하게 되고 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머리를 틔워주자는 것이 이들의 착상이었습니다. 동화 그림 창작 과정은 지난 시기에 굳어진 도식과 틀, 반복과 유사성을 철저히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벽장식 그림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게 됐습니다. 벽장식 그림은 수지 압착판에 그림을 그리고 따내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면서 형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동심에 맞게 크레용으로 칠하던가 어린이들에게 보다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실물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형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옥류 아동병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동원 국제선언단 야영석, 평양 애육원과 육아원과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에 대한 장식 그림을 형상하면서부터 이러한 형식의 그림을 벽장식 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동병원의 벽면들이 우리 아이들의 통심에 맞는 그림들로 훌륭히 장식되게 됐습니다. 저 벽장식 그림들은 단순한 미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물 현상의 본질과 원리들을 보다 흥미있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말없는 선생님이었고 교과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말보다 그 그림들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동심에 그 맞으면서도 그 아이들이 그 교양적 의의가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 형상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제 꽃과 나무를 가꾸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그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이렇게 재미나게 형상하였습니다. 이 좋은 그림 한 점 한 점은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 어린이들을 교양하는 데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엄마, 꿀꿀이 코가 삐쭉 나온 게 정말 진짜 같아요. 그리고 조장자리도 생동해요. 엉이 아동병원을 텔레비전으로만 볼 때는 다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실제 와서 그림을 보니 그림이 얼마나 생동한지 정말 신통합니다. 옥류 아동병원은 이렇게 치료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육 교양의 공간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됐습니다. 옥류 아동병원에 펼쳐진 희한한 동화 세계. 이것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생활에서는 늘 보고대하던 일도 그 의미가 보다 새롭게 안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은 일입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다정히 함께 가는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머니, 손자의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는 무척 대견해하는 눈빛입니다. 민들레 합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보니 오늘 자기가 쓰는 학용품을 가지고 글짓기를 잘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어떤 글을 지었는지 우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오늘도 나의 민들레 학습장엔 10점 형제가 또 찾아왔답니다. 민들레 학습장들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10점들이 사는 집이에요.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민들레 학습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동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겨 쓰는 민들레 학습장이 깃든 사연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 친히 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민들레 학습장 공장이라 정다운 그 이름도 지어주시고 공장을 찾으신 그날엔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심정으로 학습장을 질 좋게 잘 만들 때에 대해서 그리도 간곡히 이르실 때 화나신 그 영상 우러르며 온 나라 부모들이 얼마나 뜨거움에 목매였습니까. 민들레 학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나무 책가방, 해바라기 학용품, 해를 거듭하며 우리 아이들이 받아하는 우리의 것. 그것이 오늘 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더 뜨겁게 안겨오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생각을 더듬어 가느라니 얼마 전 취재길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니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 학용품을 원만하게 해줄 수 있겠는지, 아마 이러한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소나무 책가방과 민들레 학습장, 사랑의 교복, 이 해바라기 학용품을 일식으로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콩콩 뛰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해야 할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연정이에게 받아하는 그 사랑과 우리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도록 꼭 가슴에 새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날 리사롭게 받아 안을 때는 미처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날 눈물겹게 받아 안은 어버이 사랑 속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그 귀중함을 사무치게 절감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진정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 저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오시려는 자유로운 어버이의 움지가 어려와서 우리의 것, 그 의미가 깊게 안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오. 우리의 곳은 억년 드늘지 않는 애국의 뿌리로 새 세대들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간직하고 자라는 내 조국의 미래는 또 얼마나 밝고 밝은 것인가. 거리엔 어느덧 어둠이 깃듭니다. 창가마다 흐르는 밝은 불빛이 우리의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안고 미래의 여건으로 준비해가는 아이들의 청청한 눈빛으로 정답게 안겨왔습니다.
2021년 9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창군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 총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 주시었다. 그들 가운데는 재룡나무리볼의 한 다수학 작업반장도 있었다. 아마 지금 오기 전에는 제일 뒤쪽으로 제일 한심한 땅이 됐고, 이게 제 경기에서나 농사일에서나 그저 뒷자리를 차지할 데가 없어서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 윤명석 동지가 재령군 북지협동 농장 제1작업반장으로 임명받았을 당시 작업반 실태였다. 다수학은커녕 품값도 안 된다며 너도나도 떠나려고 했던 땅이었다. 우리 반장 동지에게는 땅을 사랑하고 땅에 정을 바치는 것처럼 더 귀중히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원들입니다. 우리 반장 동무에게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작업반에 100수십 명이 어른들로부터 가자 태어난 아이들까지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 있습니다. 땅의 곡식만이 아니라 작업반원들의 진정도 함께 묻었다. 이상 밑에 묻은 것은 땅처럼 꾸밈 없어야 할 농민의 깨끗한 양심이었고 후더운 피땀이었다. (2018년) 윤영석 작업반장은 노력용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는 땅을 걸고기 전에 그 땅을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흔들어 깨운 진짜 실력군, 재령나무리볼의 참된 농민 영웅이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6일 현재 전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3,257만여 명, 사망자 수는 476만 1,5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시아에서 25일 하루 동안에만도 15만여 명의 감염자와 약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 수는 총 7,512만여 명, 111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필리핀과 타이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24일 하루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만 8,600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새로 감염돼서 총 감염자 수는 247만여 명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9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 나라에서는 46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달에 비해서 1.2%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또한 타이에서는 24일 하루 동안에만도 1만 2,6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총 감염자 수는 154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7일부터 엄격한 방역 조치들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산과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관리자 경제건설이고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항해북도, 항해남도를 비롯해서 이제 거의 모든 도시군들에서 가을철 국토관리 청동원 사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 청동원 사업 시작하면서는 이제 많은 시군들에서 강하천 정원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데 말을 받고 설계를 선행시키고 과학실적으로 진행해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큰 무리들이 닥쳐도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송천군, 평안북도 운산군, 평안남도 덕천시를 비롯해서 첫 시작부터 잡다리를 단단히 하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관리 사업은 한두의 공을 들여 독을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근기 있게 진행해야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국토관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국토관리 사업에 힘을 넣어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산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위험 개소들을 전반적으로 료에 장악하고 사방약의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공인지구 사방약의 대상지입니다. 이거 지난 시기에는 이 지구에서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큰 물과 산사태가 자주 내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도 자그마한 위험 요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손시에서 치산치수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손시에서는 존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 밑에 제방 성토와 장석 공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라손시 두만강 건설 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데 힘을 넣어 맡은 공사 과제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도 국토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현실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박연지구, 삼고지구, 그다음에 송악산지구, 진해상지구를 비롯해서 6개 대상들에 중점을 두고 사방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구간은 해발고가 300m하고 이 물 연성 길이가 1000m 남아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마철에 50mm가 비만 와도 이 구간에는 초당 14방의 물량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박연이 들어가는 도로가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하천에 있는 돌들을 몽땅 수집에다가 기술만의 공사, 모래점의 공사를 진행해서 옆에 혼막엔 위치가 허러지지 않게끔 다시 재작하지 않게끔 우리 많이 끝냈습니다. 이번에. 이처럼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자기 지역의 산과 강하천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국토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이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고 미천입니다. 그리고 국토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이 산림을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나 환경보호적 기능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을 전망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원군 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입니다. 여기서는 해마다 수백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 모들을 자체로 생산해서 군안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으로 만드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경영소에서는 지금 자기 고장의 기후 풍토에 맞는 산열매 수종과 그 분포 종류,
앞으로의 조성 면적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데 기초해서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선별 평만 나눔제를 정확히 실시하고 모든 양면공들이 챔스가 역할을 더욱 높여 한 대의 나무라도 더 튼튼하게 키워내는 데 모든 사업에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수지경판 온실에서 통합조 정책을 구축해 놓고 나무 생산을 과학실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나무를 비롯한 산가실 나무를 위주로 하면서 창성이깔 나무와 금양옥성 나무도 배합하여가지고 17만 그루 이상의 나무모를 안전하게 튼튼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 산림경영소에서 중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무에 잣나무를 접해서 많은 면적의 잣점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분수에서만도 최근 5년만 해도 50정보의 잣점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50정보의 잣점림에서 지금 잣열매가 실제 저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3년간에 더 많은 잣점림을 조성하여 이 주변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독송군 장흥리에서 산기슭을 따라서 시오리가량 올라가느라면 그리 크지 않은 숲사이 양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독송군 산림경영소 양승산림감독분소의 조양 산리용 반송원들이 나무 모두를 가꾸고 있습니다. 이 주변 산들의 푸른 숲은 여기 숲사이 양묘장에서 키워낸 나무 모들로 수림을 이루었습니다. 이 구간은 오젠날의 조선인민군 군관이었던 권삼득 산림 책임감독원이 맡은 구간입니다. 이곳 양묘장 사람들은 이 감독원 동지의 노력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합니다. 늘 산에서 살다시피 하며 숲사이 양묘장을 새로 조성하고 양묘장 면적도 누리고 나무 모들의 사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축산도 활성화시켜 지력을 훨씬 개선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십만 그루의 나무 모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뿌리를 내렸습니다. 금상동 동문은 4년안은 적습니다. 5년밖에 되지 않지만 남들이 10년, 20년 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 5년 동안에 다 이뤄놨습니다. 저 조양지구 올라가면 저 직골령에 가게 되면 이 삼덕동무가 2010년도부터 조성한 이깔나무 장철감 숲이 300정보나 됩니다. 300정보. 이 동문은 1500평의 양호장을 꿔서 거기서 해마다 40만, 50만 건의 수정이조 나무들을 생산해가지고 산에다 심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 조양 지역에다가 자, 밤, 가래 같은 이 산깔염면을 더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자니까 저는 이제 숲사 양무장 면적을 더 확정하고 더 많은 나무를 생산함으로써 기어이 이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항공산, 보물산을 위한 이 사업에 저희 모든 힘을 깡그리 바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나가는데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과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입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토관리 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황해북도 연탄군. 지금 우리는 읍에서 어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오미자 나무 재배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재배림은 군본천동원 사업소에서 최근 몇 해여간에 새로 조성한 것인데 열매 수확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들어섭니다. 산 비탈에 층층이 자리 잡고서 무연하게 펼쳐진 장관은 대본에 누구나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농쿨진 줄기마다에서 열매들이 빨갛게 무르익고 있는 이 풍경은 어디서나 쉽게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참으로 류다르고도 특이한 정서를 느끼게 합니다.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열매가 알이 크고 벌레도 낀 거 없습니다. 막 따기가 재미나서 시간 가는 줄 막 멀어 갔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자락자락 달렸으니 한 나무에서 3kg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단나무 열매 어미자 수확철이면 일선에 딸려서 온 겹서가 달려나와서 수확을 합니다. 여기 오미자 나무 재배림의 주인들 못지않게 이 풍요한 가을을 몹시도 기다려온 우리입니다. 가을날의 풍요한 작황은 봄내 여름내 가까우는 노력의 결실이어서 이들의 오미자 나무 재배 모습을 봄부터 화면에 담아온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들이 오미자 나무 꽃들이 앞을 다퉈 피어나던 올해 5월 초에 촬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마다의 꽃들이 활짝 폈지만 왜소인지 모두가 나무에 꽃핀 상태에 대해서 몹시도 관심이 컸습니다. 재배공들의 말에 의하면 열매가 많이 달리려면 암꽃이 많이 펴야 하는데 올해 봄날의 기후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고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 해서 암꽃보다 수꽃이 더 많이 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꽃만 보고도 이 나무에서 열매가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꽃을 있는 나무에는 영양 보충을 더 잘해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충해줘야 합니다. 집집마다 12바닥 파기를 해서 많은 고름과 또는 그 축산을 해서 나오는 그 집중심 배송물 그래서 유기질비를 충분히 만들어서 해마다 20내지 30톤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생풀입니다. 이 기생풀을 가르지 않으면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나무의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이렇게 봄철 비배 관리에서부터 알씨 있고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거 한 10만 그루 잘 됩니다. 그래서 어미자는 얼정 두정 있기 때문에 꽃 피는 시기도 서로 다르고 가을하는 시기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미자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가을하는데 현재 한 절반 정도 가을했습니다. (40여) 정도의 단나무림을 조성해서 연탄군을 단나무 거장으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나게 한 군원천동원 사업소. 오늘은 또다시 오미자 나무를 연탄군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경제림 조성의 또 하나의 수종으로 갖고 가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사업소에서 오미자 나무 재배림 조성을 새로 계획했을 때 이거 어미자를 심자고 했을 때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어미자라고 하면 해발과 다 300 내지 500m 이상 그것도 부식도가 쌓인 이런 걸작이 그것도 물도랑 옆에서만 자라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깨해줄 수 있겠나? 관수체계 토양 조건을 보장해 줄겠나? 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반대를 다 했다고 합니다.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오미자 나무를 평지에로의 풍토수나 아직은 이 일에 대한 경험을 가진 다리도 없는 저거리에서 초행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감이 이들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이나 된다 안 된다 타산부터 앞서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결심한 일은 무조건 해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배짱을 가지고 달라붙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약재로 알려진 어미자. 어미자 나무를 단나무처럼 많이 재배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과 군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자는 마음에서 스스로 높이 세운 목표였기에 이들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에 아낌없는 땀과 양심을 묻었습니다. 어미자가 이거 초태는 정말 이거 자락자락 많이 달렸는데 이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하고 이거 알이 또 작은 알이 많고 또 떨어지는 알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거 알아봤는데 어미자 용량 상태가 이거 나빠지는 데 있었고 어미자나무 용량 관리 개선해 주는 데서는 이거 고름비를 잘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더시고름 이상 없었고 이곳 좀 보십시오. 신통에도 해까지들이 특별히 탐스럽고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온 가지에 많이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해까지도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본도. 어미자만은 높이 자라면서 갖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내대를 세주어야 그 의지에서 감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내대로는 할창대를 일반적으로 할창대를 쓰는데 3년 내지 4년밖에 가지 못하고 다 썩어서 없어 떨어지고 말기 때문에 해마다 실천 속에서 어미자 나무 재배의 귀중한 경험을 하나하나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어미자 나무를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데서 귀중한 비천으로 되고 있다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은 수종의 어미자 나무모를 구하는데 품을 많이 들여야 했던 이들이 이제는 나무모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해서 여러 단위에 보내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미자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여러 가지 어미자 가공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미자 차, 어미자 단물 두 가지밖에 생산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미자 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국내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재물을 우리 손으로 늘려나가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안고 단나무에 이어서 지금은 이 어미자도 우리 군이 특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강하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단위 발전은 오직 자기들이 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색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산골군의 한 걸작이 한 비탈면이 이렇듯 누구나 부러워하는 보물산으로 전변돼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들처럼 버섯 같은 애국의 마음 안고 자기 고장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보물산으로 전변시켜 나갈 때 우리 조국의 내일은 더욱 풍요해진다는 것을 그 깊은 겨우는 어미자의 싱그러운 향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청